6월 25일 한겨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목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가장 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자의 역량이 드러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같이 에이스들이 올 때 어느 정도 이 채팅창과 동접자 분들의 니즈를 맞춰야 하느냐 늘 긴장합니다. 긴장하는 날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1일 영식 제가 오늘도 스토킹했습니다. 박영식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리핑과 함께하는 1일 영식입니다. MOU 관계죠, 이 정도. 거의 MOU죠. 이 정도면 진짜. MOU입니다. 예. 지대한 공헌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그렇죠. 저희 채널에서는 네, 진짜 정말 우리 하호영 기자님이 슈퍼스타시잖아요. 거의 뭐 귀요미예요. 귀요미. 귀요미 하호영, 귀엽다, 제가 큐티어영, 귀여워영. 귀여워영. 진짜 정말 진심. 실제예요? 아니 왜냐면 아장이 아까도 잠깐 난입하셨는데 정말 좋아해요. 네. 귀여운 어른이라고. 귀여우면 끝났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귀여우면은 모든 매력의 끝판왕이라는. 뭐 제가 잘생기고 사실 꼭 참았거든요. 안 가려고. 근데 그게 더 귀여우세요. 진짜 참고 있어요. 진짜 네, 참고 있었는데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이 올라왔어요. 왜 오늘은 안 오시나요? 오늘 왜 안 오나 이러게 해서 제가 대본을 읽다 갑자기 박차고 일어났다 갔더니 제작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례 정리하고 이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직구입니다. 직구부터 들어가는데 직구. 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대표직 사퇴했습니다. 그 뷰리핑 진행 도중에 사퇴가 속보로 전해져가지고 최대한 전해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뷰리핑다운 심도 있는 분석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합니다. 물론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임 도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저는 여러 문구가 있습니다만 개혁의 엔진은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연임 도전 사실상 공식화했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지만 곳곳에서 연임 도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한 어제 사퇴의 변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얘기했던 대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연임 도전 수순이 맞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뒤에도 얘기할 테지만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하지만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된다라는 걸 지금 이제 일단 밝혔잖아요. 네. 본인은 물론 중도 실용도 중요하지만인 것인지 아니면 중도 실용 나는 반대하지만인 거지 그건 해석의 여지에도 달려 있는 거니까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는 건 나는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개혁의 선두주자는 역시 그 검찰 개혁, 예. 보안수사권 지금 당장 폐지가 최근까지의 이 정청래 대표의 워딩이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연임 도전이라는 게 쉬운 길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고난의 가시밭길이라고 하더라도 제 길을 가겠다. 이건 정면 대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좀 저는 좀 어제 조금 불쾌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말의 모순이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간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하시면서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행보들이 그럼 없었나? 예. 있었잖아요. 여러 차례 있어 왔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청 갈등이라는 거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청 갈등은 있었어요. 그럼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 대통령과 한 몸이고 또 뒤에 가서는 대통령은 중도 실용을 주장하지만 나는 개혁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문해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 다들 이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 정면 도전 선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어제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보면서 예. 이미 예상된 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 뭘 예상했냐? 정청래 대표가 지금도 지방선거 패배 내지는 지난 1년간의 여당 대표로서 어떤 정확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게 중론인데 본인은 연임을 통해서 한 번 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를 밟아보겠다. 예.
라는 선언들이 그동안에도 예상이 됐던 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과 이게 지금 팀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예.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정청래 대표는 홀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출마한다는 생각을 했고 어제도 첫 행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말씀 이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문재인, 김어준, 유시민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예상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끌벅적한 모습에 대해서 네. 싸우지 마라. 싸움은 나쁜 거다. 이제 이런 식의 평론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인 겁니다. 왜 전쟁이냐? 그만큼 심각하게 보시는군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이재명 정권을 흔들면서 들이대는 것은 이건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전시의 가장 중요한 건 피하 식별입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은 명확하죠.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과 노선이 같으면 아군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예. 이재명 정부의 노선에 반대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힘들게 만들면 적군으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하 식별을 해보면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싸움을 걸어온 전쟁을 선포한 거고 예. 결국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이건 도전을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상당한 오판을 하고 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한마디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이미 정리가 끝났다고 저는 보고요.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면 과거 2018년도에 경기지사 경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친문 패권주의가 이재명 대통령을 짓밟으려고 했던 역사를 다 알거든요. 아마 저는 그때 2018년도에 전해철 전 장관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붙었던 그 경기지사 경선을 떠올리게 하면서 전 이번 당대표 경선이 아마 그 2018년도의 구도와 상당히 유사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고 그때 예. 문재인 시대고 예. 지금은 이재명 정권, 이재명 시대거든요. 이 대전제가 지금 바뀐 상황에서 또 한 번 과거의 전쟁을 선포해 왔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아마 정청래 대표의 그 도전을 허용할 수가 없는 전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건 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사퇴해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 지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예. 이러쿵저러쿵 좋은 얘기죠. 아예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네.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맨 앞에서 지킨다라고 의지와 의리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이 대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반박 들어갈까요? 바로 들어가십시오. 0.3초 만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직구가 난사하네요. 바로 예. 들어갑니다. 예. 예, 이거는 한 160kg로 던져야 될 것 같은 게 돌직구 하세요. 그게 저는 예.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입니다. 음. 그러니까 말로만 이재명 정부 편들고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네. 실제 행동이 수반이 돼야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율배반적인 화전양면 전술을 지금 정청래 대표는 너무 오랜 시간 자주 썼기 때문에 신용도가 제로다. 이걸 먼저 전제로 깔고요. 제가 예.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예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가셨는데 그 9박 10일 동안 정청래 대표가 보인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여당 대표가 지우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여당 대표는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억을 과거로 떠올리면 정청래 대표 당대표 하면서 그동안에 특검법 연장 가지고도 그때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 정청래 나오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 책임을 떠넘겼던 정청래 그렇죠. 대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을 때도 합당을 제안하면서 코스피 5천 덮었죠. 그러고 나서 전준철 특검을 추천하면서 과거 쌍방울 김성태 씨를 변호했던 사람을 특검으로 올리는 기이한 일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도 정청래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진 쓰지 말라는 공문을 조승래 사무총장 통해서 또 내렸고요. 예. 하나부터 열까지 이재명 정부 지우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야 이거는 반명 아니냐 그랬을 때는 아니 왜 우리를 반명으로 모느냐 이러면서 억울해했거든요. 근데 예. 지금에 와서 보면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로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게 뼈 있는 농담이다 했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제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올해 1월 20일에 당대표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실 때 대통령께서 혹시 반명이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의 그냥 행위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행위만. 예. 여당 대표로서 여당을 빛나게 해주거나 여당을 도와주거나 최소한 아무런 행동을 안 함으로써 여당의 방해를 제로로 만드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제로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여당으로서 정권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가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거의 양치기 소년에 돌입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브리핑에서 다룬 기억이 나는데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입법으로 청와대를 뒷받침하거나 여권을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또 뉴노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서의 당시의 혼란은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하는 신인규 변호사가 말하는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좀 목소리가 커지는 느낌인데 어떠세요? 아니 저도 뭐 이제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신 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발걸음마다 사실은 정부 지우기 내지는 정부 행보에 발맞춰가기보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좀 반하는 뭐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의도가 어쨌든 간에 좋든 싫든 간에 결과로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회는 입법기구 아닙니까? 그 여당이 주도해야 되는 판인데 입법 통과 얼마나 시켰어요 이번에? 이번에 나왔잖아요. 나온 거 뭐 퍼센테이지를 보면 30%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에서 오죽하면 입법 속도가 너무 늦어서 우리의 행정 속도를 못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몇 번을 나왔는데 예. 이 결과로서 보더라도 이게 과연 여당 대표로서 역량이 있는 것이냐 성과가 있었던 것이냐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결국 정신승리하면서 예. 출마의 명분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런 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청래 대표는 구호만 난무하는 정치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과 예. 실제 역량과 실력을 보여줘서 성과로서 입증하는 정치를 여당 대표가 하셔야 되는데 예. 너무 구호만 난무하는 이른바 야당병. 예. 야당은 대통령이 야당과 여당을 정확하게 구분해 설명 주셨습니다마는 야당은 상대방을 세게 비판하기도 하면서 선명하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집권 의지를 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여당 정치잖아요. 여당 대표잖아요. 여당이 해야 되는 그 책무가 있는 것인데 여당의 역량을 잘했다는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출마의 명분이라는 게 전 있는 것이냐 없다고 보죠. 저도 하나만 더 추가로 하면 예. 가장 중요한 게 정부, 그러니까 여당을 포함한 이재명 정권이죠. 예. 인식과 노선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예. 당청 관계잖아요. 근데 관계인데 우리가 동업을 해도 사업 목적이 다르고 방법론이 다른데 어떻게 동업을 하며 그 동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인식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막스 베버까지 인용을 하셔가지고 여당의 역할, 큰 그릇론, 성, 예. 비유 이거 다 들으셨잖아요. 예. 문을 더 열어야 된다. 그렇죠. 조롱하지 말아라. 근데 그 인식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인식과 전혀 반대되는 인식을 갖고 있고 예. 또 이번 지방선거만 놓고 봐도 대통령께서는 성공이 아니다. 사실상 패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도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방향성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과 포용이라는 이 쌍용 노선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금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정청래 대표는 실용과 포용 한마디라도 실용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포용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 단적인 예로 단 한 번이라도 뉴스 그 뭐죠? 겸공 뉴스공장? 예. 거기나 매블쇼 외에 다른 언론과 소통이라도 하나요? 아니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포용과는 완전히 반대, 극단의 반포용에 가 있고 극단의 반실용에 가 있어서 이념 논리와 진영 정치를 강화하는 분이 정청래 대표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른 방향을 보고 다른 방향으로 뛰는데 당정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국민들께서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네. 와서 보면 정청래 대표는 이 실용과 포용이라는 쌍용 노선에 네.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2년을 더 가보자.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말로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운운할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 그리고 제가 지금도 질문 드리다시피 실용과 포용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고 약속을 했는지를 하나만 좀 얘기를 해봐라.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부분이 저는 지금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논의를 단순히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세력 간의 다툼의 문제 말고
노선의 문제로 해서 건설적으로 우리가 한번 토론을 조금 더 진행해 봤으면 하는데요. 그 전에 어제 시방쇼를 보면서 제가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은 동접자가 2,000이 넘기 전에 이미 좋아요가 1,000이 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설마 안 넘었나요? 예, 아, 800. 근데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잠시만요. 목소리를 아껴야 할 때여서 이거 저희 그러면은 좋아요 받으면 잠시 요 네. 분위기 좀 식히고 저희 근황 얘기하시죠. 뭐 아침 못 드셨어요? 아침에? 주제 얘기하지 말고 몇 시에 일어나요? 좋아요를 안 저는 누르시면은 긴장을 좀 많이 해서요. 예. 새벽 4시 반에 알람 없이 일어납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고. 접속해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네. 면밀하고 좋은 좀 더 소식. 밀도 있는 그렇죠.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보통 예. 4시 반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게 우리 에이스들과 함께 하려면 아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지금 깊게 들어가서 지금 노선의 문제 얘기하려고 노선 하잖아요. 문제 그 얘기를 직전. 하려고 너무 하는데 중요하죠. 이 예. 노선 얘기를 하기 전에 좋아요가 그렇죠. 1,000개는 좀 넘어야 우리가 지금, 좀 더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텐션을 높여서 예.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 않을까. 그래야 제 상대도 낮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잠이 다 깨고 컨디션이 막 돌아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준비 운동이었고 앞으로 이제 본 게임 들어갈 건데 벌써 넘었네. 아니 예, 너무 좋습니다. 2,400분 중에 그래도 1,200개 정도는 그래도 좋아요가 눌러줘야 저희가 얘기하면서 흥이 난다. 예, 이 순간에 1,000분이 넘는 아유, 좋아요를 눌러주셨고요.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슈퍼챗도 사실 평소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분노의 똥침님이라고 예. 계시죠? 예. 자주 오시는 예, 분이에요. 신기 아, 대표님 이분이- 스토커 왔습니다. 정말 분노의 똥침을 날리시는 예, 분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대표님 없었으면 아이고. 화병으로 이미 어찌 됐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 현웅님 지금부터 전대 끝날 때까지 알립니다. 우리가 비대할 것은 이재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분 더 계신 것 같은데요. 헤이키위님 목요일 아침 하영, 신인규, 박영식 화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력의 다툼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말고 노선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 또한 치열합니다. 뭐 저는- 이걸 단순히 갈라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선명한 개혁이냐, 실용주의 아까 말씀하신 쌍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삼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효용을 넣어서 실용, 포용, 효용. 예, 트리플이네요. 삼용, 예, 트리플, 예. 예, 트리플용입니다. 삼용이네. 예, 삼용. 예. 실용, 포용, 효용. 예, 좋네요. 이 선명한 개혁과 이 삼용을 내세우는 당내 세력이 이렇게 내세우면서 네. 당내 세력이 충돌하는 노선의 각축장이다. 네. 이런 관측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 하고요.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그런데 꼭 지금이어야 했느냐? 그러니까 집권 이제 1년 차를 갓 넘었습니다. 네. 지금 1년하고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예. 일단 보통의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정치부 기자 10년 넘게 한 기억으로는 네. 사실 1년 정도는 집권 초반기고 대통령의 원래 뜻대로 적극적으로 공약을 실천하도 밀어주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건 이제 흔히 이제 허니문이라고도 언론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필 지금이어야 했었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편하게 좀 이 말씀드리도록 선명한 하겠습니다. 개혁을 강조하는 게 하필이면 지금이어야 되느냐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뭐 이제 아주 훌륭한 우리 하호영 기자님의 질문과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네. 저는 이거 자체가 이제 프레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 선명한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기사만 보더라도 예. 지금 이제 오늘 오전부터 또 검찰개혁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제 저녁 기사 기준으로 보면 이미 검찰개혁 추진단이 다음 주에 보안수사권 절충안 낸다라고 기사까지 이미 다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예. 나왔는데 예. 오늘 오전부터도 계속 검찰개혁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뉴스공장 정부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뭉치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소위 네. 뭉개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미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정부 여당이 된 것은 여러 트랙으로 정부 정책은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검찰개혁 하나만 하고자 정부 여당이 된 게 아닙니다. 음. 민생경제도 살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심각하고 환율도 챙겨야 되고 챙길 게 많아요. 내란도 진압을 해야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단일 아이템만 하나를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거는 전 사실 의제 자체가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한 개혁이라는 거 물론 필요하고 검찰개혁에 대다수가 동의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당원들을 부추기고 흥분시키는 방식으로 표를 결집하려고 하는 방식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것이냐.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분들만 이로운 거예요. 그 사퇴해변에서 선명한 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그 선명한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에 너무 집중돼 있다 이런 말씀으로 있죠. 들리네요. 왜냐하면 편중돼 있다. 그 한 하루 전에 네.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썼습니까? 보안사건 폐지 right now. 예. 지금 당장 폐지하자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왜 그런 거냐?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각을 세우지 않고 폐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무책임함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그때는 사퇴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때 지금 당장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개혁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자신의 전당대회 도전 명분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명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이런 개혁을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프레임 전환이라고 봐서 저는 대통령이 실용, 포용, 효용 다 좋고 개혁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뭔가를 부족함을 억지로 이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들고 나왔다고 보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또찰개혁, 또무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뭐 매일같이 노무현 정신을 훼손시켰다. 노무현이 바랬던 검찰 개혁을 뭉개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지금 방금 박경식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이랑 언론개혁 등등의 개혁을 이야기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추진해 왔거나 추진했던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의 의제로 가져가서 본인의 것으로 오히려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서 전선을 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반정치 청산을 위해서 지난 한 5년여간 열심히 활동을 해왔고 예. 반정치가 뭐냐. 문제 발굴만 있고 문제 해결이 없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식형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구호 정치죠. 구호만 난무하는 정치. 이게 이제 반정치인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불만,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걸 부추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문제 해결을 생각한다면 예. 불안감과 불만을 해소시키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불안과 불만을 부추기는 정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당장 보안사건 다 없앱시다. 만약 다 없애요?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왜 안 그럴까요? 못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경찰의 수사권이 독점된다든지 내지는 피해자들이 두 번 피눈물을 흘리는 이 우려 때문에 지금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의견이 다 의미가 없습니까? 다 그 의견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했잖아요. 윤석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보면 한 번쯤은 수기를 하고 고민을 해야죠. 국민을 가운데에다 놓고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국민이 빠져 있고 수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